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는 엔트로픽 여파로 인해서 급락했지만 어느 정도 이 하락은 좀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우리 시장은 최근 들어서서 정말 엄청난 변동성 장세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됐지만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정말 이틀 전이 기회로 삼아 봤어야 됐던 건지 오늘도 그 기회 요인들 찾아볼 수 있는 건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대표님께서는 반도체를 오늘 눈여겨볼 섹터로 골라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대기자금이 100조 원대를 훌쩍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IT 투톱을 위주로 한 이 매수세가 유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픽으로는 구글 TPU의 위력, AI 칩 판도 흔들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듣고 하나씩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틀 전처럼 또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거나 조금의 출렁임이 나온다면 IT 투톱 계속해서 매력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보여준 게 있어서 급락이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월화 중에 이제 보여준 게 두 가지 정도 같은데 일단 빠지면 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로벌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거의 대장은 확실하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거는 마이크론 대비 훨씬 더 이익 증가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대장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고객 예탁이 111조였죠. 사실 딱 10년 전으로 가면 그 당시 고객 예탁금은 10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이게 10조가 넘어가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실 그 당시보다 거의 10배 이상 증시의 그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면 또 한번 이제 급락이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거나 어제 가장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한 회사에서 이제 그 올해 그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를 245조 원, 하이닉스는 이제 기존 최고치가 한 150조였잖아요. 근데 179조까지 이제 올려서 전망치 나오면서 이거 너무 이제 강력한 모멘텀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계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오늘 아침에 AMD 실적 나왔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인텔 AMD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PC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업계에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올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제일 좋을 거다. 업계에서 이제 스마트폰 대해서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못 구해서 폰을 못 만들거든요. 근데 삼성은 어쨌거나 한 식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싸게는 줄망정 일단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출하량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 업체는 아예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핫하다.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8년 하반기에 새로운 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편안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이틀 전만큼의 급락 정도의 기회는 이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메모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핫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에 대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네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부진합니다. 지금 보시면 연달아서 이제 나왔던 뉴스가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불만이 많다. 그랬는데 이제 젠슨 왕이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 나온 거는 오픈 AI가 엔비디아한테 불만이 많다. 또 이제 서로 간에 불만이 많다라는 기사들이 나왔고 실제로 뭐 이제 뭐
불만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양측 간에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 추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고까지 말하기 뭐하지만 이제 종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쨌거나 경쟁 구도에 있는 구글의 TPU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TPU가 이제 그 자기네 칩 말고도 외부 고객으로도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일 이 시간에는 구글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각종 뭐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긴 할 테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구글의 실적을 파볼 부분은 아마 TPU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우리 불만 없는데?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너네 좀 사이가 안 좋았었구나, 불만이 있었구나를 저희가 역으로 알게 된 상황인데, 이는 물론 주도권이라든지 가격 관련 등의 경쟁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엔비디아 GPU 그리고 구글 TPU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독점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뭐 지금까지 이제 그래 왔던 거고, 사실 이제 아까 말한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쓰임새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역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를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굉장히 이제 그 성능 자체가 이제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그러니까 만들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구글은 이제 딱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구글 TPU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바틀렉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 뭐 엔비디아 그 블랙에를 팔면서 인심을 쓰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 몇만 개를 먼저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니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쌓이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엘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구글의 TPU 나온 그 V7, TPU V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자체로는 이제 절대적인 성능은 엔비디아가 훨씬 더 우월하겠지만 구글의 그 TPU V7도 충분히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구글의 TPU 자체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확장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구글의 TPU는 비용성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게 엔비디아는 지금 공급망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부 다 엔비디아 블랙엘이나 나머지 이제 루빈 같은 것들만 이제 목매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모든 업체들이 엔비디아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제 AMD나 뭐 이런 업체들이 뭐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구글이었다라고 보면 엔비디아로 쏠려 있는 공급망 리스크가 구글로 좀 분산된다라고 보면 시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도 최근에 엔비디아 대신에 자체 AI를 구글 TPU로 이제 학습을 시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확산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 시간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구글의 실적 발표 앞두고 초점이 맞춰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도와주셨는데, 태생부터 다른 구글 TPU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 절감 그리고 전력 효율, 성능까지도 굉장히 앞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분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당연히 AI 칩에서도 전략적으로 간다면은 TPU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면, 내일 구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TPU의 수혜주는 어느 쪽이 될까요? 일단 지금 구글 TPU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 지금 실적 발표한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구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그 루멘통 같은 경우에는 구글 TPU 관련주라고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지돼 있는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실적도 워낙 좋았고, 그리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 85% 매출 성장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시간에서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일 이 시간, 지금 아침에 이제 어제 그 미국에서 반도체가 좀 빠졌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이 조금 하락한다고 보면, 내일 이 시간에는 만약에 구글의 실적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 또는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구글 관련된 TPU 관련된 이런 업체들 찾기 위해서 난리인데요. 일단
가장 수혜는 일단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브로드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메모리 사용량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192GB에서 이제 그 이상 되는 건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즉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광학 DSP 공급하는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관련된 COWS 관련된 국내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가장 우리 시장에서 구글 TPU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이수페타시스를 오늘의 탑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글 TPU와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오늘 공략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골라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왜 구글의 TPU와의 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그 MLB 멀티레이어 이제 보드를 만들어서 구글에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일단 구글 TPU 내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오랜 관계 동안 이제 높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내 MLB 그 공급망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에서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이게 이제 구글의 그 TPU가 그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수페타시스랑 굉장히 높은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PCB 업체가 그 구글의 TPU용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30층, 40층으로 가다 보면 이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구글 내에서 점유율을 대략 40~50%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글 TPU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최근에 그 구글 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미스했지만 일회성 비용들을 감안하면 4분기 실적도 꽤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가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더 층수가 높아질수록 더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가 올해 그 자기네들만 쓰던 거를 외부 고객들로 확장하면서 수량 자체 그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가격이랑 수량이 올해 동시에 증가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제4공장이랑 5공장을 선제적으로 좀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풀캐파로 돌아가면서 구글의 TPU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다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안 좋은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약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숏인지 순매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숏치는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느 정도 버텨졌고 일단 실적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우려가 해소됐고 올해 연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글 TPU가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슈퍼마이크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슈퍼마이크로도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그 고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슈퍼마이크로 내에서 대략 점유율이 한 15% 내외 정도 되는데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지금 모든 이제 그 고객들군의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이제 내일 요맘때 구글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TPU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들썩일 때는 그거보다 저희는 이제 하루 먼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TPU향으로 실적도 너무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우려가 해소됐고 가격과 수량 모두 다 증가하고 있다. 오늘 공략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슈퍼마이크로 실적 발표해서도 관련해서 볼 수 있겠고 내일 구글의 실적 발표 전에 저희가 하루 먼저 보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16만 원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대표님은 목표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15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가를 볼 때는 한때는 엔비디아만 봤었는데 지금 이제 구글을 좀 볼 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재편이 된다라고 보면 올해 구글의 TPU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텐데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종목들을 이제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주 이 시간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을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DB하이텍의 상승률은 18%,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안내해 주셨고 상승률은 61%입니다. 여기 표에 상승률 상위에는 없지만 자화전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12월 10일에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가 달성에 어제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자화전자에 대한 추가 전략이 있을까요? 자화전자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목표가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이제 조금 눌리는 걸 좀 기다려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나온 것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일단 로봇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이게 카메라용 액추에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로봇 쪽도 약간의 이제 미세한 그 움직임까지 감안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들에는 자화전자의 그 폴디드 줌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애플이 그 아이폰 판매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판매량이 지금 증가할수록 자화전자 모멘텀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저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조금 더 이제 순고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로봇주들은 저희가 그 로봇주들 얘기를 할 때 1년 전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CES에서 가장 핫했던 거는 유리기판이었는데 SKC 기준으로 주가 고점이 대략 2월 10일 정도에 나왔다. 그러니까 로봇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로봇이 시장에서 한번 휘몰아치고 이제 근데 어쨌거나 아틀라스 양산이 202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이제 로봇 아틀라스에 선정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 번씩 이제 모멘텀이 들썩들썩 할 텐데,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뽑았다라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쉬면서 쉬는 타이밍에 저희들은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딱 1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한 종목 더 추가로 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DB하이텍 뭐 지난주 종목도 있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일주일만 대략 한 18.6% 정도 상승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이제 시장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코스피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올해 조금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매우 편안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DB하이텍은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실적도 이제 잘 나올 거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DB하이텍의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장기적인 계약 가격을 올해 봄에 얼마나 더 높여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사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올 거고 단기로 볼 만한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좀 편하게 홀딩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